안녕하세요. 세 번째 규칙과 대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두 수의 대응관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움의 순서는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두 수의 대응관계를 표로 나타내어 보고 세 번째, 그 표를 보면서 식으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살펴보세요. 사각판수와 삼각판수의 대응관계를 써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사각판수가 한 개일 때 삼각판수는 몇 개인가요?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 네 개가 됩니다. 그러면 사각판수가 두 개가 되면 삼각판수는 몇 개가 되나요? 8개가 되죠. 이렇게 규칙을 찾아서 대응관계를 적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각판의 수에 4를 곱하면 삼각판의 수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해 보세요. 교과서 54쪽에서 55쪽을 먼저 읽어보면서 공부할 내용을 생각합니다.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연수는 드론을 조립하는 체험활동을 하려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드론의 수와 날개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봅시다. 드론의 수와 날개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표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될지 친구들 고민 한번 해볼까요? 드론의 수가 한 대일 때 날개의 수는 4개가 됩니다. 드론의 수가 2대가 될 때 날개의 수는 8개가 되죠. 그러면 드론의 수가 5대이면 날개의 수는 몇 개가 될까요? 20개가 되죠. 10대가 되면은 40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날개의 수가 72개가 되면은 드론은 몇 대가 되나요? 18대가 되죠.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구했을까요? 자, 드론의 수가 50대가 됐을 때는 날개의 수가 곱하기 4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200개가 된다라는 규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볼게요. 드론의 수에다가 4를 곱하면 날개의 수가 됐죠. 드론의 수에다가 4를 곱하면 8이 됩니다. 네, 4를 곱하면 이렇게 쭉 해서 규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드론의 수와 날개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알맞은 카드를 골라 나열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표를 통해서 식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살짝 보여줬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이렇게 적었는지 여러분이 한 거와 선생님이 한 거를 비교해 보세요. 드론의 수에다가 4배를 한 것은 날개의 수가 된다. 또는 날개의 수에다가 4를 나누었을 때 드론의 수가 된다. 라고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려고 할 때 드론의 수, 날개의 수 이렇게 이렇게 길게 적으려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죠. 그래서 이제는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때는 각 양을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표 등과 같은 기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드론의 수를 동그라미, 날개의 수를 별표라고 할 때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볼까요? 아까 드론의 수 곱하기 4는 날개의 수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드론의 수 대신에 우리는 이제 동그라미를 써보고 날개의 수 대신에 별표를 써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위의 식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친구들의 생각이 옳은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연수의 생각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모는 세모와 관계없이 변할 수 있어. 맞습니까? 아까 네모를 비행하는 거리라고 했고요. 세모를 비행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둘 사이에 관계가 없나요? 관계없이 변할 수 있나요? 슬기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드론이 비행하는 시간을 동그라미, 비행하는 거리를 별표로 바꾸어서 나타낼 수 있어. 기호는 동그라미든 세모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바꿔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지혜의 친구, 세모는 분수나 손수도 될 수 있어. 비행하는 시간이 10초, 20초 같이 자연수가 될 수도 있지만 3.5초, 0.5초 또는 2와 2분의 1초 같은 소수나 분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생각도 옳고요.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한 친구는 연수입니다. 왜냐하면 네모의 값은 항상 비행하는 시간인 세모의 값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죠. 수아익힘책 풀이 시간입니다. 수아익힘책 36쪽에서 37쪽 문제를 먼저 해결해 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춰주세요. 수아익힘책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형과 동생이 저금통에 저금을 하려고 합니다. 형은 가지고 있던 1,000원을 먼저 저금했고 두 사람은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1,000원씩 저금을 하기로 했어요. 물음에 답하세요. 형이 모은 돈과 동생이 모은 돈 사이의 대응관계를 표로 이용하여 알아보세요. 형이 먼저 1,000원을 저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는 형은 2,000원이 되고 동생은 0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1,000원이 되죠. 그러면 2주일 후에는 형은 3,000원, 동생은 2,000원이 됩니다. 3주일 후에는 4,000원이 되고요. 동생은 3,000원이 됩니다. 4주일 후에는 5,000원이 되고요. 동생은 4,000원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관계를 이해했나요? 2번 형이 모은 돈과 동생이 모은 돈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알맞은 카드를 골라 나열해 보세요. 여러분이 해결한 결과와 선생님이 적어 놓은 결과가 같나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형이 모은 돈은 동생이 모은 돈 플러스 더하기 1,000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3번 형이 모은 돈과 동생이 모은 돈 사이의 대응관계를 기호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형이 모은 돈을 뭐라고 할까요? 자, 기호 동그라미로 한번 정해볼게요. 동생이 모은 돈을 세모라고 할 때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자, 형이 모은 돈은 동생이 모은 돈보다 항상 얼마 많았어요? 1,000원이 더 많았죠?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형이 모은 돈에서 1,000원을 빼면 동생이 모은 돈이다 라고 풀 수도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한 모둠에 4명씩 앉아 있어요. 모둠의 수를 동그라미, 학생 수를 세모라고 할 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모둠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 수는 몇 명인가요? 4명이 되죠. 두 모둠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 수는 8명이 되죠. 모둠의 수가 3개면은 학생 수는 12명이 됩니다. 그러면 모둠의 수를 동그라미 학생 수를 세모라고 할 때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모둠의 수에다가 4를 곱하면 학생 수가 됩니다. 반대로 또는 학생 수 나누기 4를 하면
모둠의 수가 된다라고도 할 수 있죠. 5번 문제입니다. 대응관계를 나타낸 식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두 친구의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중기 친구 볼까요? 모둠의 수와 학생 수 사이의 대응관계는 동그라미 곱하기 네모는 세모로 나타낼 수 있고 또는 세모 나누기 4는 동그라미로 나타낼 수 있어. 맞습니까? 네, 옳습니다. 모둠의 수에다가 4를 곱하면 학생 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 곱하기 4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는 학생 수를 4로 나누면 모둠의 수가 된다 라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중기 친구의 생각은 옳습니다. 지혜 친구 보겠습니다. 모둠의 수에 따라 학생의 수는 항상 일정하게 변해. 모둠의 수가 하나면 학생 수는 넷, 둘이면 8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변하죠. 그래서 지혜 친구도 옳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5번째 시간입니다. 생활 속에서 대응관계를 찾아 식으로 나타내어 볼까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